안녕하세요. 출근 중 전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취업문이 좁아진 데다 디지털 기술 등의 발달로 프리랜서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독립적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근로자 간의 경계선은 사실상 모호하죠.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도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문에 퇴직할 때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을 놓고 분쟁이 생길 소지도 크다고 합니다. 오늘 출근 중에서는 국민이 궁금해할 노동법을 풍부한 사례와 쉬운 설명을 곁들여 풀어낸 중앙노동위원회 발간 노동법 상식 70선의 저자 노무법인 유엔의 안진수 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근로자는 근로자 계약 맺는데 이 근로자 계약과 이제 프리랜서 계약의 법적 기준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은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군요. 근로계약은 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프리랜서 계약은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형식상 위임, 도급 이런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도급 계약, 위임 계약 이렇게. 네, 맞습니다. 민법에 위임 계약, 도급 계약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계약들은 어떤 특정한 사물을 위탁하거나 일의 완성을 계약의 목적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특정 시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이죠.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계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노동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계약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제목을 프리랜서 계약, 위임 계약 이런 식으로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비록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업무 수행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원래 업무 수행 과정에 관여하면 안 되고 자율성을 줘야 된다든지 그런다면 근로계약은 함께 팀으로 한다든지 그런 좀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 프리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민법상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리고 특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그 일을 자기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로계약은 좀 다릅니다.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특정한 업무로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비록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은 연차, 퇴직금, 최저임금, 시간의 수당 이런 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보통 프리랜서는 이제 그런 걸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는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결국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 근로조건이라는 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이런 내용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줘야 되고 근로시간의 측면에서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고요. 연장근로했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주휴일을 보장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모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다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근로계약서 대신 이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서 이제 퇴직할 때 자기가 근로자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특히 이제 프리랜서로 특정 사용자와 아주 장기간 동안 일을 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이 없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냥 특정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계약하는 방식인데 근로자는 매년 퇴직금이 누적이 되어서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죠. 그럼 프리랜서로 어떤 회사와 장기간 몇 년 이상 일을 했다고 하면 내가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근로 과정 자체도 프리랜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지휘를 받았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되게 사업주들은 당황하기 쉬운데 어떤 해결 방법이 있나요?
사실은 네. 저희 소송이라든지 네. 분쟁은 과거의 일을 가지고 다투는 거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실제로 근로자처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지휘를 하면서 일을 해왔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떤 사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이 분쟁에서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네. 목적에 맞게 근로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써야 하는 거죠. 실제로 근로자처럼 활용할 목적이 있다고 하면 프리랜서 계약을 썼다가 그러면 나중에 안 이런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프리랜서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근로자성이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는지 뭐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예. 그 업무 지시라고 다 포괄해서 말하는데 네. 사실은 업무 지시라는 건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있고 특정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도 업무 네. 지시로 볼 수 있거든요.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결과물을 만드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내용,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니면 그 결과물의 기준이 어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검수하고 요청하는 방식이 업무 지시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근데 근로계약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도급계약이나 영업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걸 해요. SLA라고 하는데 네. 이게 결국은 우리가 결과물을 어떤 구체적인 모양으로 만들어낼 건가 라는 데 대한 합의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할 때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는 결과물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은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겠죠.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네. 하고 있는데 뭐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도 프리랜서 하고 싶다. 네. 중간에 프리랜서 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뭐 이럴 때 해줘도 뭐 문제는 없나요? 만약에 네. 구체적으로 일을 지시하지 않아도 프리랜서의 형태로 실제로 일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계약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근로계약을 할 때와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 일의 방식은 바뀌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대로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4대 보험료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금액 보험료를 덜 내니까 금전적인 이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네. 수 있어요. 이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그런 네.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근로자가 요청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근로자 요청에 따라서 프리랜서의 계약을 해줬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분이 뭐 퇴직할 시점이 됐을 때나 이럴 때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사업주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근로 형태, 노동 제공하는 형태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볼 때 네. 이제 사업자가 인력이 필요할 때 근로계약으로 하면 좋을지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으로만 하면 좋을지 이런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네네. 수 있습니다. 뭐 이럴 때는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게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네. 부분이죠.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혼자서 일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저희가 사람을 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일이 있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고민이 없으면 나중에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써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 노동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자면 몇 회 블로그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일을 해가지고 나한테 결과물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그러면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주 한 5일 정도는 네. 나랑 같이 일하면서 네. 출근 퇴근을 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일들을 나하고 같이 협의해서 업무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같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한다고 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노동을 어떻게 네. 사용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네. 계약을 선택하는 게 주 법적 분쟁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코로나 뭐 이후로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 네. 원격 근무 뭐 이런 것도 원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거를 반영해서는 또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프리랜서 계약이나 근로자 네.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원래 프리랜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집에서 네. 근무하는 프리랜서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근로계약의 형태도 예전에는 근무 시간과 장소가 아주 특정이 돼 있었다 그러면
요즘 그게 많이 유연해지는 추세거든요. 네. 이거는 노동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식 노동이 되면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만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연화할 수 있는 네. 방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을 유연화하는 방법으로 네. 유연 출퇴근제, 뭐 시차 출퇴근제, 뭐 근무 시간 자율제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공간을 유연화하는 방법으로 재택근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출장이나 뭐 간주 근로 시간제 네. 이런 제들이 있어요. 그 재택근무는 결국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근로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했다고 해서 사실 프리랜서하고 뭐 유사하게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네네. 중요한 건 일의 내용이겠죠. 이번에 중노위에서 펴낸 노동법 상식 70선의 네. 이제 저자 중 한 명이신데 이게 사장님과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이제 노동법 상식을 담았다는데 간단히 오신 김에 책 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법 상식 네. 70선이라는 책입니다. 네. 사실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 시중에 많아요. 아, 그렇죠. 예, 기초노동법 이런 책들이 많죠. 근데 이 책은 좀 특정한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그걸 저희 ADR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ADR이라고 말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ADR은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안이라는 거는 어떤 전형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다툼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ADR 기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확한 정보예요. 사실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자기의 주장에 맞는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다투면 그 분쟁이 심각해지고 끝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님과 네. 저희 지필진들 전문가들이 몇 명 모여서 노동자든 사용자든 정말 정확하고 쉽게 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뽑아서 책으로 만들어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그런 다툼을 좀 없앨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좀 봐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법적 분쟁이라는 게 사실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헷갈리는 프리랜서 계약에 관한 내용 다뤄봤는데요. 궁금증 많이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